안녕하세요. 이용신 TV의 이용신입니다. 팟캐스트 띵소리를 찾아서라고 한동안 하다가 달빛천사 특집 이후로 업로드를 못했어요. 유튜브에 집중하느라고 목소리의 장인들을 매셔다가 인터뷰를 해보자.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다른 분들에게 뭔가 길잡이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만든 프로였죠.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오디오북을 녹음을 하고 있어요. 이미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오픈이 됐습니다. 저희 성우들끼리 와, 어떻게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냐, 경탄을 하면서 녹음을 했는데 저희가 느낀 재미와 흥미와 스릴과 서스펜스에 비해서는 지금 반응이 너무 약해요. 스토리 자체도 재밌지만 참여한 성우들의 그 연기도 정말 들을만 합니다. 자, 제목이 뭐냐? 바로 휴거 1992. 휴거 1992.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1. 과거 없는 남자. 이미 듣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홍보를 못하고 있어. 나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띵소리를 찾아서 시즌2 휴거 1992 특집으로 도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이렇게 용신 성우님이 재밌다고 난리냐. 자, 일단 이 작품은 제1회 네이버 북스 미스터리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무려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얼마나 재밌으면 쇼박스에서 영화화를 결정했다고 해요. 그런 얘기 했어요. 성우들끼리 과연 캐릭터들을 어떤 배우들이 맡을까 너무 궁금하다. 아, 요즘 또 시국하고도 잘 맞습니다. 2단에 관한 휴거라는 말 자체가 선택받은 자들이 천국으로 이렇게 들림을 받는 것. 1992년. 아, 여러분 뭐 태어나지도 않았겠네. 그쵸? 근데 저는 뉴스에서 봤던 게 기억이 나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들었다 놨었거든요. 사이비 종말론이 대유행을 했었더랍니다. 왠지 요즘하고 겹치지 않나요? 이렇게 참으로 시의적절한 오디오북이다. 우리가 그 녹음을 하면서 성우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1992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다미선교회는 종말론자인 한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예언하면서 신도들을 막 모았던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휴거가 일어났을 리가 없잖아요.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휴거 1992가 쓰여졌어요. 조장호 작가님,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정말 저랑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이 작품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설의 주인공은 양형식, 형사고요. 어린 시절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어요. 근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형식의 엄마도 너무 힘들어하죠. 엄마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돼요. 옆집 아줌마의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상처가 큰 사람일수록 대단히 열성적인 신도가 되거든요. 휴거일이 되면 남편을 만나게 될 거라는 희망에 그 순간을 기다리지만 막상 그날 그 시간이 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정말 완전히 좌절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우리 아들이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형식이가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안게 돼요. 꿈속에서 나는 여전히 13살 소년이었고 그곳에서 소리치고 울부짖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 늘 웃던 엄마. 내가 학교에 다녀오면 늘 계란을 삶고 사과를 깎고 주스를 따라주던 엄마. 하지만 꿈속에서 엄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소리치며 울고 있다. 엄마는 아마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영원히. 20몇 년이 지나가지고 형사가 돼서 팀장 자리까지 올라갔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산속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 신도들 100여 명이 다 죽은 그런 현장이 발견이 되면서 사건이 이제 딱 수면으로 드러납니다. 형식이가 담당 형사가 되는데 휴거 사건과 이 사건이 맞물려 있음을 직감하게 돼요. 1992년도에 그 휴거 사건에 관련됐던 인물들이 이제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의 친구였던 창도라는 인물의 실체가 이제 점점 드러나고요. 또 한 축으로는 그 민재라는 애가 나와요.
15살인데 학교에서 왜 잘 적응 못하고 왕따도 많이 당하고 학교 폭력도 많이 당하고 여러 가지로 뭔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아이였는데 이제 이단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그게 들키고 나니까 이제 가출을 해버리죠. 민재 엄마. 제가 민재 엄마 역할 맡았어요. 얘가 실종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어느 날 전화가 오죠.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엄마는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얘가 우리 아들이구나. 익숙한 그 목소리, 절절하게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 엄마. 전화기 건너편에서 아이가 말을 걸고 있었다. 엄마라고. 엄마라고. 하지만 전화는 곧 끊어졌다. 경찰서에 가서 빨리 이거 위치 추적하라고 우리 아들한테 전화 온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양 형사가 산속 교회에 가서 집단 살인 사건이 있었음을 알아내고 결국에는 꼭꼭 숨겨뒀던 자기 과거와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형식이와 되게 친한 친구였던 창도라는 애는 그 당시 사이비 집단에서 이렇게 어린 선지자로 떠받들여졌던 그런 친구예요. 분명히 이 친구와 지금 이 집단이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이비라는 게 돈하고 결국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로 쭉 들림을 받으려면 너를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헌납을 해야 올라갈 수 있다. 결국은 이 재산을 다 털어라.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반전이 있어요, 이 작품이. 설마 이랬는데 그래서 이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이비 집단 안에서 벌어진 음모와 암투와 속고 속이는 뭐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벌어집니다. 결말이 진짜 궁금해지는 그런 작품이에요. 와, 이거 도대체 이거 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대본이 어마어마하게 분량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성우들이 한글이나 워드 파일을 PDF로 변환해서 패드, 태블릿 PC 이런 걸로 이제 대본을 넘기면서 더빙을 하거든요. 정말 막 끝까지 막 스크롤하면서 여러분 제 말을 믿고 꼭 들어보세요. 주요 등장 인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먼저 양형식 형사, 장민혁 성우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장민혁이고요. 양형식 형사를 맡았습니다. 무려 주인공입니다. BBC 드라마 셜록에서 셜록했고요. 겨울왕국에서 어머. 안나의 썸남이었다가 이제 사랑을 이룬 크리스토프 휴거 1992.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너에게 갈 거야. 예, 약간 네. 캐릭터가 네. 좀 진중하고 이래서 무게도 있고 어둡고 해서 목소리를 약간 지금 들으시면 알겠지만 좀 더 중저음으로 갈아서 담담하게 이번 작품에 특히 이제 미스터리하고 뭔가 좀 어둡고 깊어서 제 안에 내면에 있는 그 어둠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막 끌어올려서 하려고 꾸역꾸역 노력을 했습니다. 1992년 휴거 사태로 어머니를 잃은 후 사랑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와 일에만 막 이제 몰두해서 수사과장에 오른 명석함이 돋보이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수사를 하는 형사죠. 어머님을 잃었고 가장 친한 또 친구를 잃었고 상처가 있어요. 이제 제가 맡은 역할은 오주연이라는 역시 형사예요. 30살인데 벌써 수사팀장에 올랐어. 이 양형식이 이제 선배잖아요. 선배가 이 사건에 의해서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거를 이해해 나가려고 하는 대단히 이제 침착하게 사건을 쫓아가는 그런 역할이고요. 임창도 휴거 사건 당시 그 종교 집단에서 선지자로 떠받들여졌던 그런 존재예요. 그 당시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결국 사이비 교단을 자기가 만들게 되죠. 그리고 임창도 역에는 홍후백 성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41기 성우 홍우백이라고 합니다. 임창도, 민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둘 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어서 창도는 자, 임창도로 변신! 아유 안 되네요. 이게 그리고 이제 민지라는 애가 나옵니다. 얘가 15살인데요.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못하고 내성적이고 왕따도 막 심하게 당하고 몸과 마음이 힘든 아이인데 이단 단체에 들어가게 되죠. 결국에 이제 가출을 하고 실종된 지 한 1년이 지났는데 이제 민재 엄마한테 한 통의 전화가 오죠. 민재 엄마가 다. 민재는 뭐 역시 우리 아들. 아 제가 민재 엄마입니다. 어머니가 민재야! 그렇죠. 대부분 거의 엄마가 거의 핵심 대사인데 민재는 변화하는 게 굉장히 이제 낙폭이 좀 큰 아이이기도 하고 얘가 말을 비록 안 하지만 숨소리만 들어도 안다고요. 얘 빨리 이거 위치 추적해달라고 해가지고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민재와 민재 엄마의 씬들도 감정이 막 요동쳐요. 울컥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다 보니까 너무 감정이입이 잘 되면서 정말 엄마가 이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눈물이 막 쏟아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